안 돼. 나는 뭐뭐 때문에 반드시 돼.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세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주실 사장님은요, 곧 출산을 앞두신 사장님이세요. 8월에 출산을 앞두신 사장님이세요. 지금 강의하시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시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이 산모에 좀 릴렉스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호응을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산모가 좋으시는 분들 때문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졸지 않게끔 우리 산모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사장님은요, 아이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셔서 굉장히 성장하고 계신 사장님의 한 분이세요. 우리 사장님의 성장 스토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주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돈 많이 벌고 싶은 백조가 되고 싶은 송하주 뉴스키 작가 송하주입니다. 제가 오늘 저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PPT가 안 나와서 식사는 맛있게들 하고 오셨어요? 네! 정말요? 저는 체할까봐 식사를 못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제가 오늘 처음 그 랠리 이후로 처음 하는 스피치라서 조금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 성장 스토리의 제목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해설하는 거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만들어봤는데 좀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뉴스킨을 만나면서 어떻게 제가 변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굉장히 많았던 소녀였어요. 발레를 배우면서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미스 코리아 키 작죠. 어렸을 때는 뭐든지 꿈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도 되고 싶었고, 연기자도 되고 싶었고, 그리고 리듬체도 배우면서 리듬체조 선수도 되고 싶었고, 굉장히 꿈이 많았던 소녀인데, 제가 서울예대를 들어가면서 네, 제가 서울예대 연극과를 들어가면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연기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찍었던 제 프로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마지막 광고가 네, 마지막 광고가 됐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그때 저의 가장 지금 친한 친구이자 제 동기이자 제 스폰서 사장님이신 양한나 사장님의 어머님이 피부 샵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연기를 하다 보면은 오디션도 자주 있고 미팅도 굉장히 자주 갑자기 생겨서 계속 의도치 않게 캔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주셨던 게 뉴스킨 갈바닉이었고, 근데 화장품을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가리기 위한 화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피부를 위한 화장은 아닌데 왜 피부 케어를 해야 되는데 화장품을 써야 되지? 라는 그 의문이 들었지만, 어머님이 피부 관리사였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 말 듣고 화장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뉴스킨을.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관리를 받았을 때보다 더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다 소개를 하게 됐고, 근데 뉴스킨은 저한테는 어쨌든 다단계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그냥 뉴스킨 쓰기만 했던 매니아 소비자로 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기를 20대 계속 하다가 20대 후반이 되니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광고 같은 거를
찍으면 목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거를 나눠서 쪼개서 달달이 다음 광고가 들어올 때까지 그걸 써야 되는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그냥 나도 월급쟁이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던 게 안과 상담 실장님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안과를 들어가서 새로운 걸 접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것도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 바꾸고 꺾기 바꾸고 이게 퇴근 시간은 있지만 어쨌든 환자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막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다 제약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하려고 태어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평생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근데 이 시점에 지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그리고 제 가장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제 파트너 사장님이신 최선아 사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갈바닉 체험을 받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갈바닉 집에 있기는 한데 또 남이 해주는 거랑 내가 하는 건 또 다르니까 느낌이. 그래서 그래 체험 받으러 가자 했던 게 설령 사무실이었어요. 설령 사무실에 갔는데 그때 저는 뉴스킨에 대한 저의 편견들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저는 일단 뉴스킨은 다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단계라고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나중에 하면 돈 못 벌고 뭐 폐가망신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단계가 아닌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 일은 누가 더 많이 해요? 직원이 더 많이 하죠.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어요? 이건희 회장이 더 많이 벌죠. 그것도 다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네 이러면서 뉴스킨은 늦게 하든 빨리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입소문을 많이 내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어준대요. 그리고 방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판이라는 거는 내가 2,000원짜리를 물건을 몇 개, 뭐 100개, 1000개를 사서 그거를 10,000원에 팔아서 8,000원이라는 마진을 남기는 게 방판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처음에 양하나 사장님 어머님이 저한테 그 주신 거는 뉴스킨 물건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어플이 없었으니까 뉴스킨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싸게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피부에 맞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만 알려줬지 제가 저한테 물건을 판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제 손으로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물건을 사서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방판이 아니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두 가지 소득이 있대요.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이 있는데 한 가지는 노동소득이라고 해서 직장이건 뭐 자영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일을 해야지만 들어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일을 안 해.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노동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뉴스킨은 권리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이 건물주는 건물 짓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월세가 계속 들어오죠. 이 사람이 계속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그냥 가끔 와서 관리를 하죠. 그리고 버스커 같은 경우에는 봄마다 벚꽃 엔딩을 계속 부르나요? 아니죠. 벚꽃 엔딩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 봄마다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면서 소득을 벌잖아요. 뉴스킨에서 그 소득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구매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피부가 계속 좋아지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어머님은 그때 한 번 전달했지만 내가 내 손으로 계속 쓰고 있었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돈을 벌어가겠죠. 저한테 정보 주신 분이. 그래서 재구매로 첫 번째 형태로 소득을 벌 수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다방 좋아하세요? 네. 백다방에는 커피를 사 먹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뉴스킨도 저처럼 바르고 예뻐지고 먹고 건강해지는 소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다방은 커피를 파는 그 대리점 있잖아요.
뉴스킨도 대리점이라는 권한을 받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저처럼 뉴스킨을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죠. 그리고 저같이 뉴스킨을 쓰는 소비자를 15명에서 20명을 찾으면 대리점이라는 뉴스킨 판권을 준대요. 그리고 백다방에는 백종원이 있죠. 백종원은 어떻게 소득을 벌어가죠? 그렇죠. 프랜차이저화를 시키죠. 뉴스킨도 내가 백종원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종원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리점으로 한 50만 원만 일하지 않고도 애기 낳고 나서도 계속 들어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대리점을 한번 해보겠다, 대리점 도면점을 해보겠다 해서 시작했던 투잡이었어요. 투잡을 하다 보니 사람 욕심이라는 게 50만 원 벌면 70만 원 벌고 싶고 70만 원 벌면 100만 원이 벌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과를 다니면서 100만 원을 버느니 뉴스킨에서 100만 원을 벌면 안과는 내가 그만두면 소득이 안 나오지만 뉴스킨은 계속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고민이 굉장히 들 때쯤 저희 3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박상준 사장님이 아니 안과에서 버는 정도는 뉴스킨에서 전업해서 차라리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안과를 다니세요? 그래서 그 힘의, 그 확신의 힘을 얻어서 전업을 하게 돼요. 전업을 하니 제가 굉장히 사업을 잘했을까요? 굉장히 사업을 못했어요. 뭐냐면 저는 처음에 지인들, 그러니까 뉴스킨 하기 전에도 저 때문에 썼던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점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그거에 더 이상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소셜이라는 마케팅이 있대요. 왜 여자 연예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광고가 어떤 거죠? 화장품이죠. 저보고 소셜에서 화장품, 뉴스킨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되면 된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소셜에서 만약에 문의가 온다고 해도 만나면 1분 안에 1년 안 사람처럼 이렇게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나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콜드라고 해서 왜 지나다니다가 내 피부가 좋으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피부를 봤는데 저 사람 뉴스킨 쓰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뉴스킨 써볼게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들 뭐야 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제가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계속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개월이 안 돼서 루비를 달성했고, 한 명은 소셜의 여왕이에요. 원래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소셜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에서 문의가 오면은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셜도 못해. 뭐 리더십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이 뉴스킨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뉴스킨이 나랑 맞을까?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포기 많이 하고 싶었던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5년 뒤에 내가 되돌아봤을 때 나는 애기 키우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돈이 없니 뭐가 없니 하면서 그 삶을 막 후회하면서 막 살아가는 모습에 내 친구들은 이 사업에서 승승장구해서 큰 리더들을 큰 리더가 돼서 그룹을 생성하고 그리고 막 해외여행 다니면서 막 행복해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끔찍히 싫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저만 막 패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버텨야 되겠다. 하라는 대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끝까지 살아남겠다라는 마음으로 6개월을 그렇게 울고 버티고 성장하고 울고 버티고 성장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뉴스킨에서 스타 포텐셜이라고 해서 뉴스킨 안에서 초기 사업자들에게 잡재되어 있는 리더, 즉 스타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게 됐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뉴스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때쯤 제가 2015년 11월 7일에 결혼을 하기로 했었고, 근데 2015년 10월에 뭐가 있었죠? 그쵸, 미국 컨벤션이 있었어요. 미국 컨벤션이라고 하면 뉴스킨이 54개국에 오픈되어 있는 글로벌한 회사고, 그리고 미국의 본사이기 때문에 미국 컨벤션이라고 하면 뉴스킨 안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축제인데 이 컨벤션을 리더 사장님들이 가야 된대요. 가면은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고 싶은데 의심되는 것도 되게 많고, 제품은 내가 써봐서 확신이 드는데 회사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가고는 싶은데 막상 어떤 남편이 결혼 한 달을 앞두고, 그것도 한두 시간 거리도 아니잖아요. 미국 저 지구 반대편에 하루 이틀도 안 고 열흘이나 보내주려고요. 어떻게 하지 했는데, 더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하와이로 하와이 한 달 전에 갔다 와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남편이 찬성을 하면서 이 사업 때문에 갔다 와 확신 얻고 와 하는 사람 한 명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설득을 했을까요? 설득을 당했을까요? 네, 설득을 했습니다. 내 사랑 아주 자기야 같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미국 다녀와 정말 큰 결정이라고 생각해주길, 난 절대 보내지 않았음을 알아둬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을 갔다 오는데, 제가 결혼 자금도 부족한데 미국 자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물질적인 거 다 필요 없다. 가방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추억을 선물해달라. 되게 멋있지 않겠어요? 내 남편이 나한테 추억 선물해주는 거 가방은 다 사줄 수 있어. 근데 추억은 누가 선물해주냐? 이래서 저는 남편의 자금을 도움받아서 미국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갔다 올 때 가면서 생각했어요. 되게 의심이 되는 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뉴스킨이 54개국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볼게요. 삼성도 여러 나라에 오픈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에서 직원들한테 우리나라가 본사니까 우리나라에 크게 축제를 하는데 본인들의 사비를 들고 오세요라고 하면 그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필수는 아니야. 그러면 오는 사람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없겠죠. 근데 뉴스킨은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대요. 그만큼 투명하다는 말인데, 가면은 회사를 다 오픈 안 돼요. 뭐 연구실도 오픈하고 뭐 회장실도 오픈하고 다 오픈 안 돼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게 했고, 그리고 뉴스킨을 하다 보면은 막 책 읽어야 된다 그러고 좋은 사람 돼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정작 뉴스킨 오너 브레이크 론이라는 회장님의 마인드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말하는 뉴스킨이 아닌 제가 알아가는 뉴스킨이 정말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갔는데 정말로 뭐 일본, 중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콜롬비아, 뭐 프랑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왔고, 그리고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보다 훨씬 큰 경기장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꽉 찬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뉴스킨에서 블루다이아라고 해서 높은 직급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이건 천만장자라고 해서 뉴스킨을 만약에 10년을 했으면 10년 동안 120억을 버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만장자라고 하는데, 천만장자도 한국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진짜 브레이크 론이라는 회장님이 회사를 정말 투명하다고 하고 좋은 사람, 우리 보고는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자 사장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전 세계적으로 스피치 하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하나 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회사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 컨벤션을 갔다 오고 결혼식을 했는데, 하늘은 한 번 더 저에게 굉장히 큰 시련을 줍니다. 지금은 너무 이 축복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이제 태어날 사람이지만 이때 당시에 저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점점 확신을 얻어가잖아요. 확신을 얻어가는데 제가 꿈꾸는 뉴스킨의 삶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이 임신으로 인해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다 부모님들이 계세요. 처가래. 그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다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태어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 뉴스킨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진짜 하루하루를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스포너 사장님이신 양하나 사장님한테 털어놓게 돼요. 어떡하냐고. 나 임신했는데 봐줄 사람도 없고 근데 뉴스킨 사업을 계속 하고는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양하나 사장님이 그때 딱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핑계를 대지 말라고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진짜 마음 먹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로서는 되게 진짜 독하다. 진짜 독하다. 비즈니스화 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저의 멘탈, 흔들리는 멘탈을 어쩌면 누군가가 잡아주기를 되게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남은 8개월, 임신하고 있는 8개월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꼈던 것 같아요. 동안방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 쓰거나 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방이 있어요. 이 방을 활용해서 저는 이제 뉴스킨 매니아도 만들었고, 뉴스킨 매니아가 되니 사업에 관심 있었던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랠리에서 댄스 하는 건 물론이고, LOI 스쿨 스텝, 그리고 되게 작은 시스템까지 사실 놀이동산인데 임산부가 놀이동산 가면 뭐 탈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해적운동 안 타지?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할 수 없어도 참여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본이랑 STP 그리고 파트너들 교육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임산부라는 것만 빼면은 다른 사장님들이랑 똑같이 다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임산부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저번 달에 제가 목표했던 물건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열심히 하냐,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가정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제가 제 꿈 리스트에 저는 제 자식들과 제 가족들이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인데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파리를 갔어. 근데 파리에서 내가 한 달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는 그 여유. 한 달 동안 있으려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려면 뉴스킨이라는 부분은 그걸 이루어 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뉴스킨 하면서 조금 바뀌었던 이제 리더 사장님들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게 왜 옛날에 우리 엄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도 많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포기를 해야 됐고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고 내 자식만큼은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잖아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푸시를 하고 뭐 의사 되라, 뭐 변호사 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제 자식만큼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뉴스킨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잖아요. 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행동을 그만큼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도 나중에 어떤 걸 하고 싶거나 어떤 걸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은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터인데 제가 지금 31살이에요. 제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을 다니거나 일반 직장을 다니면 대체적으로 40, 50대 퇴직을 하겠죠? 그럼 퇴직을 하면은
그 다음엔 뭐예요? 자영업을 거의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평생을 자영업을 하셨는데 자영업은 뭐 10년, 20년 평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있다가 또 바뀌고 몇 년 있다가 또 바꾸고 그러면서 노후 걱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영업이랑 직장인의 한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뉴스킨을 하게 되면 뉴스킨 사업자마다 조금씩 그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딱 35살까지 완전 집중을 해서 평생을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으로 임신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35살까지만 초집중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루비를 달성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더 행복한 거는 남편과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예전에는 엄청 남편한테 쭈잡 같이 들으러 가자고 막 했는데 남편 그때마다 막 피곤하니 뭐 어쩌니 집에 가면 불평불만 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계속 성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낀 그 타이밍이 되게 잘 맞아서 지금은 남편이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제 딸같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신 이한수 강병훈 사장님 그리고 7대 파트너라고 하면서 자기랑 상관없대요. 상관없는 파트너라고 하시면서도 굉장히 애정해 주시는 김도윤 사장님 이수연 사장님 그리고 뉴스킨의 정말 엄마 같은 제가 지방에 아무래도 엄마가 계시다 보니까 더 엄마 같은 윤세영 사장님 그리고 정말 뉴스킨 사업을 하면 할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는 박상용 사장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신 박상준 사장님 그리고 있을 자리에 항상 있어주시는 제 가장 큰 본보기인 것 같아요. 유호식 사장님 그리고 제가 친구지만 굉장히 배울 점 많고 저희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그 양한나 사장님, 제 다 스포너 사장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코이라는 잉어의 한 종류인데 그 잉어는 어항에다가 넣어두면 어항만큼 자라고 그리고 호수에다가 넣어두면 25에서 한 30cm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바다에다 풀어두면 1에서 2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같은 물고기지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다르다고 해요. 저 역시 제가 뉴스킨을 만났고 그리고 에이스라는 그런 그룹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했지만 굉장히 책임감도 부족했고 끈기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 뉴스킨을 만나서 그것도 에이스라는 그룹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사람이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여기에 초기 뉴스킨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남들이 뭐 아줌마들, 지인들이 말하는 뉴스킨 말고 내가 직접 알아가는 뉴스킨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저처럼 초기에 이게 될까? 뭐 나랑 안 맞는 거 아니야?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저 같은 사람도 버텼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조금 더 위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제가 이제 남편도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편과 함께 더 성장해서 더 큰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리더가 돼서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만삭임에도 불구하고